이, 이 뭐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특징이,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시드인데, 이걸 가지고서 그냥 아시드라고서 써버리면은 분량도 안 나올 뿐더러, 뭐, 이거 아시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기숙사 공부 시작하고 일주일이면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아시드는. 기필반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차별화해가지고 남들보다 차별화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문제 냈고 정의에다가는 그냥 뭐 논리적 작업 단위다 이 내용 꼭 써주시고 그리고 이 아시드에 대해서 개념도로 최대한 조금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홈달락은 제일 무난한 게 트랜잭션의 상태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꼭 이게 거버넌스가 꼭 이거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레임워크라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급적 요거 그대로 토구, 후품, 대보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주요 기능의 DQM이랑 메타데이터 관리 요 정도만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3단락으로는 이 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이제 그 표준들 ISO 뭐 8000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해 주는 게 1교시형 답에서 3교시로는 가장 무난한 것 같고 만약에 2교시였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관리적 방안에 대한 제언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번이 약간 다 조금 마음에 드는 답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 두 개 물어보면 뭐 이렇게 아니 1달러 1달러, 2달러 해서 이렇게 9줄로 해서 뭐 요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답을. 뭐 요렇게 해갖고 쓴 거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탭 이론의 한 개를 물어봤잖아요, 한 개를. 그러니까는 이제 물어본 사람은 물론 캡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냐 모르냐도 중요하지만 이 한계점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쓰는 답의 어떤 템플릿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개념 쓰고 여기다가 개념도 그리고 개념도 여기에 한계점 이렇게 썼겠지만 원래 이제 그게 템플릿이지만 이런 거는 조금 응용해가지고 한계점을 물어봤네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굳이 개념도를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굳이 개념도 안 그려도 돼요 여기다가 그냥 서로 여기다가 개념 쓰고 한계점 해갖고 한계점을 이렇게 많이, 많이 써주는 게 고득점을 받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건. 물어본 거를 많이 써줘야 된다. 물어본 거를. 네, 그렇게 쓰신 분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답을 그렇게 1단락은 개념도 대신에 한계점을 조금 더 많이 써주고, 파셀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뭐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도 뭐 구성 요소, 이렇게 답 써도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강글에다가 꼭 써줘야겠죠. 캡 미론의 한계 때문에 파세트가 나왔다. 이런 거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NoSQL의 유형과 모델링 절차. 이것도 웬만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유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델링 절차, 도커페 후기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다 알고, NoSQL에서 일단 또 알아야 될 거는 그 특징의 베이스 같은 것들 좀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3단락에다가 모델링 패턴을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모델링의 절차를 물어봤으니까 3단락에다가 모델링의 패턴을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쓴 사람이 2명인가밖에 없어요. 그 모델링 패턴 하면은 뭐 비노말 지정규화 그리고 아토믹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 뭐 어그리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써주시면은 어, 점수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NoSQL이 나오면 NoSQL과 관련해서는 베이스, 탭, 파셀크, NoSQL의 유형, 절차, 패턴 여기까지는 다 암기.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1.3페이지 내에다가 최대한 다 때려 박는다.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5가지 투명성도 마찬가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1번처럼 이 위분 병분장을 도대체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 보라고 다 문제를 냈고, 물론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90%의 사람이 이 문제의 정의를 왜, 왜 도대체 이 정의를 쓰는 거예요, 이 정의를.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왜 쓰는 거예요?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지도 않아. 이거의 정의를 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대한 정의를 써줘야죠. 투명성이 뭐냐? 이거를 써줘야지 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는 꼭 물어본 거를 써야 된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대한 정의를 써주고 이 5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주시면 되고 3단락에다가는 뭐 TPC라던가 그냥 관련된 것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가치 평가 제도는 제도가 나왔으니까 법, 데이터 기본법 14조 뭐 이런 거 써주시고 그리고 기법으로는 수익, 시장, 원가 맞나? 수익, 시장, 원가. 그리고 원가에는 뭐 역사적, 대체 뭐 있는데 아무튼 그 기법 3가지 크게 3가지에 원가에 또 세부적으로 3가지 이렇게까지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하나 보자면 트랜잭션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논리적 작업 단위다. 이 단어가 정의에 항상 꼭 있어야 된다. 꼭. 그리고 약간 요렇게 뭔가 이 예를 들어서 이 답을 요렇게 하고 표를 이렇게 그려갖고 여기다가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영속성 이렇게 써버리면은 답이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답이잖아요. 이러면은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이 특징을 요로 갖고 오고 여기다가 개념도를 그려주는 게 점수를 받기도 좋고 이 키워드 4개로 1페이지를 채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림 그려주면 페이지 채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 설명란에다가 뭐 이렇게 막 주구리주구리 이런 거 막 이렇게 쓰는 거보다 이 구현 기법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구현 기법.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다. 요거 써주는 게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3단락은 요거 트랜잭션 상태 전이도 이런 거는 원래 내가 여기다 3단락을 이거를 쓰기 위해서 학습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상태 전이도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여기다가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를 갖다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데이터 거버넌스. 뭐 거버넌스 이 앞에 뭐 데이터 거버넌스, 뭐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 위험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사실 앞에 단어 그냥 뭐 데이터에 대한 뭐를 한다라고 하고서 뒤에는 거버넌스니까 그러니까 조직과 프로세스 차원의 어떤 기업 차원의 어떤 체계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표구, 후품, 대복 요거는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서브노트에 있는 건 그냥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웬만하면. 채점자도 요거 보고서 채점하니까.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DQM, 메타데이터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게 요 2개는 꼭 언급해 주시고 뭐 보안 관련해서도 좀 언급해 주시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데이터 거버넌스 성숙도 요거까지 암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탭 이론의 한계와 파셀크 이론 어 이게 내가 쓴 거지. 아무튼 일단 캡 이론 하면은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이 일관성과 가용성과 파티션 톨러런스 이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선택이 안 된다. 두 개만 선택 가능하다는 이론. 요거를 꼭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캡이론의 한계는 이 상충 관계에 있지만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리고 파티션이 없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 때문에 요 파세트가 나왔죠. 캡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그림이랑 저는 지금은 까먹었지만 요렇게 해갖고 뭐 뭐였더라 뭐 PE, PA인가? PA 뭐 PC, EL 뭐 EC 해서 여기 뭐 몽고DB 뭐 카산드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암기. 저는 이제 암기는 안 하지만 여기 하셔야죠. 합격하려면 하셔야 됩니다. 합격하고서 까먹는 걸로. 그리고 NoSQL. NoSQL 하면은 이렇게 캡, 캡, 캡이라던가 베이스 같은 거를 따로 써줄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럴 때 약간 정의를 변형해서 정의 옆에다가 이렇게 개념도 조그맣게 그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유형과 절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개념도를 그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 그냥 써주거나 아니면은 뭐 정의 및 특징 해갖고 정의 쭉쭉 쓰고 특징에다가 뭐 베이스 탭, 요 정도만 조금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NoSQL 하면은 좀 스키마, 리스 이런 단어 언급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으로는 키밸류, 컬럼 패밀리, 도큐먼트, 그래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형을 이렇게 3단표의 가운데다가 그냥 이렇게 네 개를 써버리면 좀 없어 보여요. 이런 거 개념도 이렇게 좀 같이 그려줘야 뭐 조금 더 살아 보이니까 이런 거 좀 그림 같이 그려주시고 모델링 절차 이 물어본 게 유형과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절차를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뭐 도, 커, 패, 후, 기, 선 해서 뭐 이렇게 막 그림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물어본 거는 가급적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물어본 거는 가급적 표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뭐 모델링 사례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단락에다가는 모델링의 패턴에서 그 비정규화, 어그리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건 제가 아무튼 요거를 쓰기보다는 뭐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 투명성에 대한 정의를 써주는 게 더 좋은 답입니다. 그래서 뭐 위분, 병분, 장인데 이렇게 답을 쓰면 좀 사실 이렇게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개념도 그 모범 답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개념도 해서 여기다가 각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한 페이지 채우기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쓰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2PC 이런 내용. 당연히 이제 분산하면 할수록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런 거 언급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가치 평가 제도. 일단 데이터 기본법 14조 리듬은 써주시고 뭐 정의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어 물어본 게 데이터 가치 평가 제도의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딸랑 두 줄 쓰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분량이 안 되니까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평가 책이라던가 평가 기관 뭐 이런 거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문단은 9명이고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써도 되고 뭔가 조금 다른 내용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법으로는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원가접근법 안에는 역사적, 재생, 대체 이것까지 같이. 근데 이거 어디서 또 나오는데 이거 거의 항상 이 세 개 맨날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더라? 또 여기 말고 또 나오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거 뭐 원가 계산할 때 이거 맨날 나오는데 시장, 수익, 원 이거 어디더라?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교시. 2교시에서 이게 오늘 조금 물어본 게 이렇게 네 개여가지고 조금 이제 목차 잡기가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 그 이렇게 2번, 3번을 생각보다 별로 안 풀었더라고요. 4, 5, 6번은 많이 풀고, 5번, 이 쉬워서 그런가? 그, 1번 목차는 일단 정의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1달러, 2달러, 3달러를 써야 되는데, 정의만으로 한 페이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의, 정의, 제일 무난한 거 뭐야? 나의 제일 무난한 거 뭐야? 나의. 필요성이 제일 무난하죠. 병행제어를 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병행제어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가, 나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 저도 못 나눌 것 같아. 그냥 통표로 해서 뭐 락킹 기반, 뭐 락킹 외 기반 뭐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가운데다가 개념도 그려서 개념도로 최대한 자세히 통표로 한 페이지 그림 그려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마찬가지 병행제어의 문제점도 그냥 통표로 뱅현, 모현, 요거 뭐야 이렇게 트랜잭션 해가지고 뭐 리드 얘 리드 했는데 얘가 갑자기 라이트하고 라이트 해갖고 값이 뭐 안 맞는다 뭐 요런 그림 최대한 자세하게 여기다가 그려주셔야지 병행제의 문제점 해갖고 여기다가 갱현, 모현 쓰면은 너무 답이 없어 보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게 이 문제가 내가 기억하기로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맞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이제 130회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네, 기출로. 아무튼 이 병행 제어의 문제점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해석하기가 나름이 이 병행 제어를 안 했을 때 그 갱년 모연을 물어보는 거냐 도대체 아니면 이 병행 제어 기법별로 뭐 2QL, 락킹, MVCC, 뭐 낙관적 검증, 타임스텝 오더링 이런 게 있는데 그 각각 기법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채점하는 사람은 갱연, 모연 잘 아냐 모르냐 그냥 그거 물어본 것 같긴 한데 뭐 답을 요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쓰신 분도 오늘은 점수 드렸습니다.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갱연, 모연 써주세요. 서로 아는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서로 아는 거. PL의 문제점? 채- 문제 낸 사람도 몰라 그 뭔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 아는 걸로. 그러면 4단락에다가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무결성을 하는 기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무결성을 하는 게 회복 기법과 병행 제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행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4단락에다가는 회복 기법을 언급하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한 4단락이지 않나.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 이거 목 찾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각각 다 한 달락씩 썼다가는 4페이지가 가니까 그렇게 답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요거를 0.5페이지 쓰던가 요거를 0.5페이지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키텍처 0.5페이지 쓰면은 뭔가 좀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요 품질 관리 전략을 0.5페이지 쓰는 게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달락으로는 일단 물어본 이거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개념 정도는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달락 가에다가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해서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단락 나에다가 데이터 품질 관리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를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도도 원래 그려주면 좋잖아. 근데 이렇게 답을 쓰면은 아키텍처 개념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요럴 때 여기다가 그림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괜히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개념 여기다가 막 있지도 않은 그림 막 여기다가 만들어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요 아키텍처 그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도 넣어주시고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개념 쓰고 데이터 품질 관리 아키텍처에 대한 구성 요소 이렇게 1단락 써주시면 되고 2단락에 데이터 품질 관리 성숙도 그 5가지 있으니까 5가지 써주시면 되고 뭐 가에다가 데이터 품질 관리 성숙도에 대한 개념 뭐 개념 쓰고 그 5개 이렇게 뭐 올라간다 뭐 이렇게 5가지 써주고 나에다가 그 5개에 대한 상세의 어떤 기준 써주시면 한 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목차 잡기 쉽죠. 정형 데이터 가 정형 데이터 나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 그래갖고 또 각각 3단표로 9줄씩 써주시면 되고 원래대로 우리가 답을 쓴다고 하면 4단락은 웬만하면 0.5페이지 쓰면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 전략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략을 표로 0.5페이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관리적인 측면의 전략, 기술적인 측면의 전략 써주시면 되고 요것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물어봤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요거를 0.5페이지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요 각각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요게 2달러, 3달러, 4달러이 되고 개요가 0.5페이지로 1달러.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원리 가, 절차 나. 절차하면 90표죠. 90표 써주면 되고 데이터 시각화의 유형. 이거 뭐 가나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통표로 해서 쓰셔도 되고 내가 이 유형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하면은 그냥 표로 부분 지어갖고 여기다가 그냥 키워드로 한 10가지 써도 되고 만약에 내가 한 10가지 정도 몰라. 그렇게는 모르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그림까지 학습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냥 한 4가지 정도 써주고 개념도 그리는 식으로 요 3단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개념도 들어가는 3단표. 그 다음에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 가에다가 어떤 뭐 기술적 측면의 효율화 방안, 나에다가 관리적 측면의 효율화 방안, 뭐 이렇게 측면을 나눠가지고 효율화 방안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효율화 방안에다가 뭐 데이터 옵스라던가 뭐, 뭐 생성형 AI, 뭐 요즘에 뭐 약간 핫한 것들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답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설명을 하자면 병행 제어라는 거에 이 병행 제어의 정의에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요거죠, 요거.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직렬성을 보장한다. 요 단어 2개는 꼭 나와야 됩니다. 요 단어 2개. 그래서 기법의 종류로 그냥 요렇게 그냥 통표로 써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거 잘 봐주시고 여기서 뭐 이런 거 약간 디테일하긴 한데 요로 가면 갈수록 복잡도가 올라간다. 이쪽은 구현이 용이하고 이쪽은 복잡도가 올라간다. 요런 거랑 여기 요 선에 맞춰서 락 써주고 요 선에 맞춰서 언락 써주고 확장, 연산, 수축 이런 단어 꼭 써주시고 락킹에 여기다가 막 이렇게 주구리주구리 막 설명 쓰지 마시고 익스클루시브 락, 쉐어드 락 유형 써주고 후필도 여기다 막 주구주구 쓰지 말고 리고로스, 스테이틱, 스트릭트 3가지 있다. 이런 거 그냥 키워드로 쓰세요. 키워드로. 타임스탬프 오더링도 여기다가
뭐 이런 시간 스탬프, 시스템 시계, 논리적 계수기, 요런 키워드를 위주로 작성해 주시고, 낙관적 검증에서의 어떤 키워드는 여기 뭐 버퍼에다가 썼다가 쓰기를 하면 디스크에다가 쓴다. 요런 거 같이 좀 써주시고, MVCC 하면 여기에 SCN을 좀 써주세요. 뭐 너무 추상화해서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SCN 같은 거 꼭 써주시고, 여기 원도 써주고, 롤백 세그멘트 써주고, 이게 숫자가 이 SCN이 100인데 100보다 숫자가 높은 걸 만나면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거를 좀 잘 써주셔야 되는데 숫자가 여기는 100인데 여기가 숫자가 99인데 막 이렇게 갔다 온다고 써놓으신 분이 있어. 이거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써주셔야 된다. 어느 정도. 자기보다 숫자가 큰 게 나올 때 돈다. 그 다음에 갱현, 오현. 요거는 제가 DB를 안 해서 그런가 도저히 저는 요거를 이해를 못해갖고 그냥 암기했습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이게 이해해서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암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암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4단락에다가 회복 기법 아까 말씀드렸던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데이터 품질 관리 이게 131회 때 기출 문제여가지고 요대로 나온 거라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 아키텍처의 개념도에서 요 DQC, DQM 요 두 단어는 암기. 다른 거는 소설을 쓰더라도 요거 두 개는 있어야지 좀 그래도 있어 보입니다. 성숙도 모델에서 이 품질과 프로세스와 성숙 수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 그리고 요 5단계 도입, 정형화, 통형화, 통합화, 정량화, 최적화 이렇게 5단계로 성숙도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요거 남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제가 채점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요 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 이거를 막 다 외우셨더라고요. 엄청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요거 암기해 주세요. 기출이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요런 거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채점을 하는데 이걸 딱 보고 누가 이렇게 써놨어 답을 이거 뭐지 뭐 ISO 25010 그냥 갖다 쓴 건가? 그냥 모르겠으니까 기신 사효 유이 그냥 쓴 건가? 뭐야 이거 하고서 해설지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지어낸 게 아니었어. 왜 이렇게 똑같아 근데 기신 사효 유이 암기하기 쉽잖아요. 이런 거는 같이 암기. 품질 관리 전략 이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정도만 가져가야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는 사실 지어낼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그냥 뭐 이런 표준화 정도? 요거 하나? 그리고 차라리 뭐 데이터 옵스 한다. 뭐 생성형 AI 쓴다. 뭐 AI를 이용해갖고 데이터 품질을 자동화해서 관리한다. 요런 거 써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괜히 공부하지 마시고. 이 뒤에는 그냥 제가 그냥 읽어보시라고 붙여놨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도 이게 130회였나? 이것도 최근 기출인데. 131회. 맞아. 이것도 데이터 시각화의 개요는 어려운 게 없고, 원리도 사실 이게 뭐 원리라는 게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데이터 시각화의 절차. 구, 시, 표. 그래서 정보 구조와 정보 시각화, 정보 시각 표현. 각각에서 뭐 하는지, 요거까지 같이 암기. 정보 시각화 때 하는 거, 시분, 관비, 공. 정보 시각화, 그래픽 7요소. 요 그래픽 7요소 암기하신 분. 아니, 그래픽 7요소가 아니지. 요 시각 정보 디자인 7원칙. 요런 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깨알같이. 정보 시각화는 시분 관비 공이고, 시각 정보 디자인 7원칙은 시인다조 컨
공, 정. 시각화를 강조해야 되고, 인과관계를 해야 되고, 다중변수 써야 되고, 조화롭게 해야 되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써야 되고, 공간적으로 써야 되고, 정량화 요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일곱 가지 같이 암기. 시인, 다조, 선, 공, 정. 암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해설지에. 그거 구글 검색하면 나오니까. 시각화 유형으로는 시, 분, 관, 비, 공. 시각화 유형으로는 이렇게 있고, 주요 기법으로는 이런 거 뭐 막대 그래프, 뭐 산점도, 뭐 차트, 뭐 등등등등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효율화 방안은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모범 답안에 있는 게 더 잘 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오픈 소스를 활용한다든지, 뭐 약간 뭐 어떤 도구를 활용한다든지 막 잘 쓰신 거 많던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모범 답안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 너무 다 일반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해설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저희 애가 그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를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낚시랑 기술사 시험이랑 뭔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끼를 이제 루어 미끼, 그러니까 가짜 미끼를 쓰는데 안 물어요. 이게 색깔도 그냥 검은티티하고 그냥 일반적인 걸 썼는데 메탈 미끼라고 해가지고 메탈 지그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화려한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이걸 딱 던지는 순간 그때부터 막 이제 뭐 삼치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쓰십시오. 화려하게. 답안을 화려하게 쓰셔야지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차별화돼 보이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뭔가 뭐 너무 글씨 그 개념도 안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도를 그렸는데 왜 내 그 개념도는 도형 안에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왜 항상 글자가 훨씬 더 많을까? 이런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독성 읽히지도 않고 개념도를 그렸는데 도형 안에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특히나 DB 같은 거, 오늘 같은 데이터 시각화 이런 거는 그냥 말로 생각하는 풀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림 하나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뭐죠? 이제 병행제어, 뭐 멜투 탄화계 이런 것들도 그렇고 회복 기법, 로체그악, QPL, QPL 말로 설명하려면 너무 힘든데 확장과 수축 그거 저희가 이제 맨날 그 말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타임 스텝 오더링 그런 것들이 다 그림으로 뭔가 좀 도식화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화려하게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채점 받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잡소리 좀 해봤고요. 7번부터 제가 출제를 했는데 일단 정규와 역정규와 기본적인 그 토픽이고 특히 여기서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뭔가 1단락, 2단락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역정교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두 개 물어본 거는 뭔가 두 개와의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좀 유추를 하셔서 이게 3단락이 됐건 아니면 1단락이 됐건 앞쪽에 좀 인트로성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각각을 설명해 주시면은 더 답안이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부희 후다조죠. 예. 중복 제거, 부분 함수 종속 제거, 이행함수 종속 제거, 후복키 종속, 그다음에 다치 종속, 조인 종속. 그래서 정규화의 정확한 키워드 다시 한번 이 6가지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역정규화를 할 때 절차보다는 이 세부적인 이 기법 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테이블 병합, 분할, 계산 컬럼 추가, 이력 테이블, 분 테이블 추가, 이런 것들. 파생 테이블, 이력 테이블, 컬럼 추가, 계산 컬럼 추가, 슈퍼 서브 타입 테이블 병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키워드도 들어가야지. 당연히 절차는 뭐 조사해서
방법 찾아서 적용한다. 이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예요. 당연히 그냥 그런 관점이나 그런 절차를 하는 거고, 이런 유형에 있어서 아니면 기술의 기법에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2열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뭐 이런 비교 포맷을 저는 최대한 좀 지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거 쓰려고 하면 최소 2분이거든요. 근데 비교를 정확히 들어가거나 하면은 좋고 시간이 10분 이내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생각보다 이 비교가 2분 이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보다는 얘랑 얘랑 어쨌든 간에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해서 역정규화를 하고 나서 뭔가 정규화로 가야 되는 테이블도 있을 것이고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그리고 정규화를 통해서 거꾸로 역정규화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호 보완 체계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단락에 들어가던 아니 3단락에 들어가던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논리적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렌징하고 프로파일링 비교 문제인데 클렌징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상치 제거, 식별 교체, 삭제, 수정 프로세스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조, 내용, 품질 분석을 통해서 비일관성 발견 그리고 뭐 관계 분석 이런 것들인데 구조, 데이터 발견, 관계 발견 이 세 가지를 개념에다가 정확히 노출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절차와 이 분석 기술, 요 두 가지가 있는지를 꼭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술 중에서 당연히 이상치에 대해서 대체하는 거, 제거하는 거, 변환하는 거,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컬럼값 분석, 관계 분석, 뭐 유일값 분석, 유형 분석, 패턴 분석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분석 기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도구도 있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DB 모델링은 정의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나 현실의 업무를 데이터베이스의 세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추상화하여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설계 과정입니다. 과정.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니까 뒤를 모델링 이렇게 끝내는데 그냥 모델링을 모델링 이렇게 끝내버리면 뭐뭐 하기 모델링 이러면은 이게 마치 정의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어디다 그냥 갖다 붙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나 기법이나 뒤에 끝단어 다시 한번 내가 혹시 미스가 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인데 정의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게 논문 요거는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잘 쓰시는데 각각의 상세 절차가 그래도 최소 2개 정도는 나와야 8칸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 조건 수집과 제약 조건 식별 그 다음에 속성 합성, 그 다음에 뷰 통합, 논리 데이터 모델 변환, 트랜잭션 인스턴페이스 설계 이렇게 몇 가지 2가지 정도는 각각 가져가셔서 8줄 정도 부분 4개에 8줄 정도는 써주셔야 이게 아 모델링에 대해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잘 아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되어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 다시 나의 이 절차냐 절차를 쓰셔야죠 절차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다 보시면은 그냥 개념도의 구성 요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차입니다 절차 그래서 절차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같이 절차로 쓰셨으면 가운데 이어를 절차로 쓰셔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지금 절차를 쓰는 건지, 구성 요소를 쓰는 건지, 기술 요소를 쓰는 건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목차를 잘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단락도 한번 보시고요. 네, 이상현상 3가지, 삽삽갱, 그리고 저희 이제, 뭐죠, 이제 정규화에서 5가지, 그래서 컬럼 중복, 구분함수 종속, 그 다음에 이행함수 종속, 다중값 종속, 조인 종속 이런 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수강 테이블을 가지고서 뭔가 이럴 때 삽입을 해야 될 때 이런 뭐 추가적인 레코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학번을 넣을 때 지도교수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 삽입 이상. 지도교수를 삭제하면 학번까지 삭제된다. 삭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글로 표현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절차로 표현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결 방향은 정규화로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위에 정규화가 나왔으니까 왠지 뭔가 다른 거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정규화를 선택하신 분과 또 이 문제까지 같이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왠지 동시성 제어와 관련된 얘기들을 막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상현상에 대한 해결은 정교하다, 일차는.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런 논리적으로 풀어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앞에다가 뭔가 강글로라도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삽사갱 맞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예, 그 컨커런시와 그런 뭐 그러니까 동치성과 아니면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그러면 나는 두 가지를 다 적겠다. 그래서 이거 적고 L2 탄화겜 그것까지 적어주시면은 완벽한 답은 되고 그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뭔가 좀 풀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쉬 생각보다 키워드들이 많이 안 나온 토픽이긴 한데 분산입니다. 탈중화, 분산. 네. 그리고 도메인.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도메인. 그래서 이 사원칙 보시면 도메인 기반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준으로 나눈다.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 에저 프로덕트라고 해서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덕트로 취급을 한다. 그리고 셀프 서브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을 해야 된다. 수명 주기를 관리를 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요거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림, 예, 여기 특히 도메인 구성. 그래서 도메인별로 각각 그 비즈니스의 단위별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인증, 허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다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안에서 오퍼레이션 데이터, 어널리틱 데이터, 데이터 프로덕트, 어널리틱 해가지고 이런 구성 요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도메인의 구성 요소.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트 이쪽 아키텍처 부분의 구성 요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하고 패브릭 이런 식으로 중화에서 탈중화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가 어려우시면 항상 비교를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런 흐름이라던가 이게 왜 출현하게 됐는지 그런 관점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옵스, 키워드는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운영 관리 방식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대한 온타임 딜리버리 이런 게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품질도 높이고 자동화도 해야 되고 분석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있으면 그런 필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플랫폼,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원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정제, 그리고 시각화, 거버넌스, 이게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의 수집부터 사용자가 사용하는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안에서 구성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적어주시거나 뭔가 조금 그러니까 이 데이터 옵스 내지는 파이프라인 이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안에 밑에 기반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절차들 정확히 적어주시고 마지막 사용자의 어떤 그런 특성에서 보았을 때 이 영역까지 이루어진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데브옵스, 뭐 에자일, 린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요. 접근 방식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측면의 주요 기술과 배포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적재 기술 아니면은 뭐 인증과 관련된 기술 이렇게 요건 이쪽에 한 꼭지
그리고 배포와 관련된 기술 한 꼭지,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과 테스트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 한 꼭지 이런 식으로 예, 이쪽도 너무 보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설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서브노트를 보셨기 때문에 뭔가를 쓰시는데 이거를 너무 비슷하게 쓰시려고 하는 약간 강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내실 때 정확하게 뭔가 옆에 있는 거를 내가 이거를 진짜 구분을 해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옆에 있는 거 한 개씩을 가져와셔서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크게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뭐 틀려 보인다거나 네, 그렇지 않거든요. 데이터 측면, 배포 측면, 그다음에 뭐 환경이나 오케스트레이션 측면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있는 단어를 하나를 찝으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발전을 시키셔야지. 아직까지 이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조금 2단 구분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직까지 있고 딱 두 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분은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비교를 했죠. 비교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데 데이터 옵스와 관련해가지고 저라면 기대 효과를 쓰겠습니다. 내지는 그다음에 뭐 오늘 뭐 더 발전시키셔가지고 뭐 AI 옵스 이런 것들도 이제 써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더 발전시키셔가지고 다른 내용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제 나머지 NoSQL DB는 웬만한 건 나왔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생소하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림은 이런 노드와 간선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은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적으시면 있어요. 요거는 왠지 너무 1대1 관계인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원은 3개 정도 그려주셔야 이게 뭔가 노드와 간선과 이런 약간 뭐랄까요, 이 그래프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 3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저장하고 이를 시각화 또는 그래프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고 관계 탐색, 유연한 스키마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노드, 정점, 간선, 프로퍼티 이런 구성 요소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다들 잘 적어주셨는데 유사도, 그다음에 임베딩, 그다음에 인덱싱, 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대한 양의 고차원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임베딩을 처리를 해서 이거를 저장하죠. 그리고 검색할 때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다. 유사도. 네. 유사도 기반 검색이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 두 가지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LSH, HSNW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꼭 가져가시고 여기다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와 관련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유사도를 가지고서 얼마나 빨리 검색을 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라면 이 중에서 LSH와 HSNW와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선택이 중요한데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더 깊게 쓰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교를 많이들 써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내가 남들보다 다른 DB나 아니면 AI나 이런 쪽에서 조금 고득점을 터지는 방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해설지랑 똑같이 쓰시면 59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하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시험에 갈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까지 수준까지 가야 59점의 늪에 빠지지 않고 쭉 60점 이상의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4, 5, 6번은 제가 출제를 했고 오늘 4, 5, 6번 선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채점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토착화가 된 것 같아요. 1, 2, 3은 이재희 기술사, 4, 5, 6은 이지성 기술사가 하는 것 같은데 언니 이제 좀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섞어야 될 것 같고 4번 이제 튜닝입니다. 튜닝. 그래서 이제 튜닝은 그
이 최적의 자원으로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게 개선하는 작업.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튜닝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설계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에서 간단히 튜닝의 단계가 설계 튜닝, DB 튜닝, SPL 튜닝이고 나는 여기서 집중해서 이거를 써줄 거다라고 이제 나에다가 써준 그런 이제 해설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단계에서 반정규와 파티셔닝, 인덱스, 복제 테이블, 뭐 인덱스 키 규칙, 뭐 포린 키 잠금 회피, 뭐 테이블 스테이피스 분리, 롤백 세그먼트 구성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논리 단계 설계 아니면 뭐 물리 단계 설계 각각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적으셔도 되고요. 가나를. 예.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이런 거는 누가 많이 관점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누가 여기를 많이 적느냐 이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지어낼 수 있느냐 그럴싸하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힌트도 마찬가지로 1도 1표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두 개 표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표의 단점은 시간이 부족하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속이 느리다 내지는 내가 조금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럴 때는 1도 2표, 1도 1표가 낫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고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도 저라면 가나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누가 잘 접근해 주셨더라고요. OLTP에서 많이 쓰고 있는 힌트, OLAP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힌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힌트 유형을 많이 알고 있느냐 요거였고 이제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데 저라면 여기서 이제 또 구체화가 한 번 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힌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튜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이 튜닝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일단 통계 테이블이죠. 통계 테이블. 통계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에 들어있는 컬럼과 인덱스의 그런 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리오그를 해줬죠.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카디널리티라는 거나 아니면은 선택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덱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디널리티, 선택도. 이런 것들이 인덱스에서 잘 구성이 되어 있어 인덱스가 제대로 동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인덱스의 구성이 있어가지고 활용도 한마디로 웨어 조건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인덱스의 어떤 인덱스를 구성하는 키 컬럼을 활용도가 높은 컬럼으로 구성을 해야 제대로 힌트가 동작을 하고 뭔가 이런 SQL 튜닝이 동작을 한다라는 나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약간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힌트는 이렇게 쓴다는 거는 어딘가 강글에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단락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뭐 하나라도 좀 깊게 쓰는 게 쓸만한 게 없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결성 제약 조건인데요. 무결성 제약 조건. 그래서 개참 속삭기, 도, 개참 속삭기 도. 6개지죠. 6가지죠. 그게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고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잘 쓰신 분들 플러스 알파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의 고려사항. 고려사항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측면, 성능 측면, 아니면 기술 측면, 운영 측면, 아니면 프로세스 측면 뭐 이렇게 많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되고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두 개 또 하세요. 비즈니스와 데이터 측면의 고려사항.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성능과 유지보수 측면의 고려사항. 이거 생각하시느라고 가만히 막 이제 떠올리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여기 적으시고 생각이 안 나면은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 적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핵심의 채점의 포인트니까 여기를 잘 적으시고 그다음에 부분은 대충 지어내시고 부분을 지어냈다면은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지. 딱딱 너무 이거를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지만 좀 연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뭘 쓸까를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부추시키고 그 다음에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되고 아까 제가 답안 작성하시는 걸 쭉 봤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맨 처음에 1교시형 1번을 이제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 뭘 쓸지 그리고 이쪽에 정의 두 줄 띄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가 그다음에 개념도 그리고 표 이렇게 다 그리고 그다음에 글자만 채워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디다 어떤 공간에다 쓸지 이런 것들 다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글자만 쭉 때려 넣었는데 이거가 연습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그때그때 정의 두 줄 쓰고 갑자기 내려와서 또 자로 요거 그리시고 그다음에 또 나로 와서 또 표 그리시고 이렇게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교시형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 지금 내려가면서 레이아웃을 잡지 않고 내려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10분 초과하거나 11분, 12분 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초반에 내가 뭘 쓸지 이거 그릴 때 여기 키워드하고 여기 뭐 그릴지 생각하셔야죠. 이거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자만 계속 때려 넣으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그때 약간 그리시면서 간다? 열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그리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네,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그리면 레이아웃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당연히 저희가 1교시형 저는 약간 좀 딱딱 떨어지게 답안을 구성을 안 하고 시험을 붙어가지고 뭐 제가 좀 나름대로 정해놓긴 했지만 1교시형은 6줄 그리고 2교시형은 그림은 5줄 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표 같은 경우에 저는 무조건 8줄을 그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죠? 헤더 포함해가지고 9줄 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네. 적을 게 없더라도 그냥 무조건 8줄 적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약간 저는 저희 반이 추구하는 약간 그런 포맷형과는 약간 다르지만 약간 변태스럽게 다르긴 하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요게 좀 중요하다. 레이아웃을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글씨를 때려 넣으셔라.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다 레이아웃 그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1번 문제를 딱 들어갔을 때 1번 문제를 딱 들어갔을 때 정의 두 줄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 여기까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글자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런 작업이 반복이 되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장애 유형 및 회복 기법이 있는데 장애 뭐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요즘 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것도 써주신 분들 계세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장애가 이제 여기서는 이런 뭐 DB가 갑자기 셧다운이 된다거나 어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됐을 때 이걸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당연히 회복과 관련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회복은 먼저 보면 이제 뭐 로체그아라고 해가지고 로그는 즉시, 즉지 그리고 체크포인트, 그림자 테이블, 어라이즈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저라면 여기 사달락에 실질적으로 장애를 일어났을 때 이걸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동작이 안 했을 때는 DR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아니면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한다거나 어딘가에 따로 뭔가 복제된 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이 DB 기술의 어떤 회복에 의존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DR이라거나 백업이라던가 이런 쪽도 조금 건드려주면서 사달락을 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과 좀 비슷해가지고 고득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렇게 DB의 기술 관점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사달락 거리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한글에 살짝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서 사달락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웬만해서는 많이 암기들이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튀어나오시는 것 같은데 디테일이 좀 없습니다. 디테일이. 그래서 한 사이클 스프린트가 한 번 더 돌면 조금 더 키워드들이 보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2열에 제가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시키라고 설명에 있는 내용을 2열에다가 이동시키라고 이렇게 제가 답안에다 체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거는 2열에 디테일한 키워드가 없고 너무 좀 막연한 것들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 있는 내용을 내가 혹시 이렇게 이쪽에다 적고 있진 않는가? 좋은 키워드들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 적고 있진 않는가? 다시 한번 이 키워드의 레벨을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피드백 드렸으니까 한번 답안지 한번 피드백 받으신 거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CA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